어린이를 위한 방송, 어린이와 함께하는 방송, 재미있고 알찬 방송, 어린이 라디오입니다. 저는 어린이 라디오 진행을 맡은 동화작가 박채란입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분들이 어린이 라디오를 사랑해 주시네요. 사연과 솜씨를 보내주는 어라친들 진짜 고마워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일산 모당초등학교 도예슬 기자의 시입니다. 주인공 도예슬. 나는 가끔 주인공이 되고 싶어. TV 프로그램의 스타 주인공처럼 사람들이 다 나만 바라보고 환호해 줬으면 좋겠어. 희극의 주인공처럼 마지막에는 일이 다 잘 풀렸으면 좋겠어. 책 속의 주인공처럼 사람들이 나와 함께 울고 웃으며 공감해 줬으면 좋겠어. 내 인생의 주인공답게 당당해졌으면 좋겠어. 네, 주인공이 되고 싶은 도예슬 기자의 속마음이 잘 느껴지는 시였어요. 맞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니까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해 보세요. 함께 공감해주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솔직한 글 고맙습니다. 우리가 도예슬 기자의 사연을 읽는 동안 이야기 손님과 이야기 나눌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어린이 책 편집자 이은영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린이 라디오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와, 네, 어떠셨어요? 무공의 청정 방송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무공의 네. 전혀 네.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은 네. 방송이죠? 네. 네. 오늘 나와주신 이은영 선생님께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어린이 책 만드는 일을 해오셨어요. 20년이니까 정말 많은 어린이 책을 만드셨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만드신 책으로는 볼빨간 아이, 배고픈 거미와 행복한 코끼리, 아기 거북이 클로버, 상상여행, 셜록 홈즈의 추리 논리 퀴즈, 그리고 엄마라는 그림책 등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빨간 콩이라는 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선생님이 만드신 어린이 책 중에 가장 좋아하는 작품 어떤 거예요? 굉장히 많은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네. 제일 사랑하는 거를 하나만 꼽기는 좀 힘들고요. 네. 가장 최근에 만든 책 중에서는 네. 이제 아기 거북이가 주인공인 네네. 아기 거북이 클로버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네네. 그 클로버가 어렵게 바다에서 이제 생존하는 이야기를 담은 건데, 네. 그 클로버가 생각이 나네요, 지금. 네. 가장 좋아하는 작품으로 네. 아기 거북이 클로버 네. 꼽아주셨어요. 저도 궁금해지는데 네.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우리 어라친들에게 이은영 선생님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1분 신문 10답 시간입니다. 선생님 준비되셨어요? 네. 네. 선생님의 고향은? 서울 응암동. 네. 띠는? 쥐띠. 네. 탄생 별자리는? 전갈자리. 네. 좋아하는 동물은? 강아지. 좋아하는 색깔은? 인디언 핑크. 아, 네. 좋아하는 동화책은? 동화책은 삐삐롱 스타킹, 초원의 집, 둘리틀 선생님 시리즈. 와, 네. 네. 굉장히 좋아해요. 네. 좋아하는 음식은? 저는 해산물 종류는 다 좋아해요. 네. 선생님 취미는? 아이디어 노트 쓰기. 책 읽기라고 하기에는 좀 취미라고 하기엔 너무 생활이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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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도에 가져갈 것 3가지. 네. 맥가이버 칼, 네. 라이터, 네. 노트와 펜. 이건 하나로 쳐주세요. 노트 앞에. 네. 네. 어라친에게 하고 싶은 말 5글자로 하신다면요? 따로 또 같이. 따로 또 같이.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아까 취미가 네. 아이디어 노트라고 네. 하셨는데 어떤 아이디어 적으세요? 상상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저는 책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네. 만들고 싶은 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쓰기도 하고, 네네. 아니면 이상한 상상을 가지고 글을 쓰기도 하고, 네. 네. 최근에 하신 가장 이상한 상상은? 저 하나 있는데요. 네네. 궁금해요. 하나 있는데, 요즘에 좀 매일 하나씩 이제 낙서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네. 365개의 나만의 낙서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노트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와, 네. 그러면 낙서를, 그러니까 그림인 거죠, 선생님? 그렇죠. 이제 저만 보면 되니까. 어머. 근데 일기인데 네. 일기를 네. 조금 더 이제 아이디어처럼 좀 더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다듬어서 정제시켜서
그렇게 하나씩 좀 만들어 보려고. 아. 1년 후면은 365개의 아이디어를 저 그런 거 되게 좋아요. 매일매일 하기. 갑자기 귀가 쫑긋해지면서 네. 해봐야 되겠다. 네. 선생님 그림도 좀 그리시는 거네요, 같이. 네. 그래 볼까? 궁금하네요. 네, 하고 선생님의 있습니다. 아이디어 노트 네. 궁금합니다. 네, 어르신에게 따로 또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좀 좋아하는 말인데, 네, 그냥 말 그대로, 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살면서 그냥 따로 지내는 것도 시간도 분명히 필요하고 같이 지내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따로 지낸다는 거는 자기가 자기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존재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네, 뜻을 네.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라는 게 분명히 필요하고 또 근데 딱 우리가 혼자만 살 수 없으니까 함께 살기도 해야 네, 네. 되니까 따로 또 같이 이렇게 음.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거든요. 아, 네. 5글자라고 하니까 딱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아,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이야기 손님과 함께 사연을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산 성저초등학교 이은교 기자의 사연입니다. 학원길에 만난 고양이. 친구와 함께 학원에 가다가 고양이를 만났어요. 치즈냥이 2마리와 삼색냥이 1마리였어요. 우리가 다가가니까 치즈냥이 중 1명은 저희를 경계하고 또 1마리는 오히려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 귀여워서 저와 친구는 다음날 간식을 사갔어요. 처음에는 잘 먹고 있는 것 같았는데 우리를 경계하던 치즈냥이가 이내 다른 양이의 먹이를 빼앗아 먹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죠.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다음 날 우리가 간식을 사갔는데 우리를 경계하던 그 치즈냥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간식을 거의 다 줬을 때 다른 치즈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다른 치즈에게 남은 간식을 탈탈 털어주고 있는데 이미 지 먹을 걸 다 먹은 치즈가 슬금슬금 걸어와서 다른 치즈의 간식을 빼앗아 먹는 거예요. 저는 화가 나서 발을 쾅 하고 굴러서 멀리 보내버렸어요. 저는 그 정도면 그 치즈가 정신을 좀 차렸을 거다 생각하고 계속 밥을 줬어요. 근데 그 녀석이 반성은커녕 또 오는 거예요. 그렇게 친구는 먹이를 주고 저는 그 나쁜 치즈를 쫓아내고 이런 역할을 맡고 있어요. 다음 사연에 계속 쓸게요. 이상입니다. 네, 이런 사연 보내줬어요. 길고양이한테 네. 간식을 주면서 겪은 일을 보냈는데요. 맞아요. 고양이가 여러 마리 있으면 힘센 녀석이 있고 약한 녀석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간식을 주는 입장에선 골고루 다 나눠주고 싶은데 힘센 녀석이 자기 거 다 먹고 나서 또 약한 녀석 걸 뺏어 먹으려고 하면 좀 얄밉죠. 선생님은 고양이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아, 너무 귀엽죠. 선생님 표정. 어떻게 안 좋아할 수 네, 있냐는. 어떻게 안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좋아하죠. 네. 집에서 키우시진 않으시죠? 네, 키우지는 못하고 저는 네. 일을 하고 있어서 네. 키우지는 못하는데 강아지, 고양이 다 좋아해요. 아, 그러시구나. 선생님도 길고양이한테 간식을 주거나 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동네에 되게 많거든요. 네네. 길고양이 많은데 사실 이제 간식을 주면 좀 이렇게 뒷감당을 못하게 맞아요. 되는 상황이 사실은 많이 벌어지기는 네. 하죠. 근데 저는 이 사연 들으면서 네. 이 사연을 쓴 친구가 되게 관찰력이 뛰어난 친구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고양이 사이에서 네네. 일어나는 네. 그 먹이를 주고받는 그 관계를 사연으로 쓴 게 되게 좀 재밌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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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치즈를 너무 미워하지 말고, 네. 왜냐면 발 쾅쾅 구르면 아마 좀 놀랄 테니까. 그렇지. 예, 타일러서 다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게 해봤으면 좋겠고요. 고양이한테 간식을 챙겨주는 이은교 어린이와 친구들의 마음이 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덕분에 고양이들이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친구에 대한 사연입니다. 내 친구 미소미라는 제목의 사연인데요. 궁금하네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읍 태인초등학교 이소현 어린이입니다. 내 친구 미소미. 미소미는 나와 아주 오래된 친구이다. 5년지기 친구인데 나는 사실 미소미를 좋아하지 않았었다. 왜냐하면 미소미는 모두 다 잘하고 심지어 착하기까지 해서이다. 괜히 얄밉고 싫었다. 쟤만 없으면 내가 우리 반에서 더 잘했을 텐데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다. 정말 싫고 얄미웠던 게. 일부러 싫은 티를 더 내고 단호하게 굴었다. 일이 터지고 말았다.
미소미가 선생님께 다 말을 해버렸다. 미소미가 울었다. 난 괜히 미안해졌다. 나는 소심하게 사과를 했다. 미안해. 너가 모두 잘하고 얄미워서 그랬어. 친구가 뭐든지 잘하고 또 착하기까지 해서 미워하다가 결국 사과를 하게 된 사연이네요. 아, 네. 코끝이 좀 찡해지는데 네. 선생님 어떠셨어요? 들으시면서? 제 이야기가 아, 선생님 어느 편이세요? 모두 다 잘하는 친구 미소미? 아니죠. 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잘하는 친구가 괜히 얄밉고 밉고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마지막에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잖아요. 네. 사과를 하고 지내는 편이 더 마음이 편해졌겠죠, 이 친구가. 네. 그래서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도 네. 읽으면서 굉장히 용기 있다고 네.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 친구한테 샘이 나면 샘만 나면 되는데 그쵸. 미워져요. 그쵸. 그게 문제인데. 근데 5년지기 친구라면 얼른 화해를 하는 편이 서로 선생님 마음이 말씀대로 편하죠. 네,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내 입장에서는 친구 장점만 보여서 샘나고 얄미울 수도 있지만 어쩌면 친구도 나의 장점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힘든 순간을 겪은 만큼 더 많이 친구와 이야기 나누면서 친해지게 되기를 바랄게요. 네.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 우리 이은영 선생님의 어린 시절도 궁금해지는데요. 뭐 네. 기억나는 어린 시절 추억이나 재밌는 에피소드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동생이 4명이나 있어요. 네. 5남매 와. 첫째인데, 네. 그래서 친구들보다 이렇게 동생들하고 얽힌 추억이 되게 많은데, 바로 밑에 동생하고 저하고 이제 2살 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다녔는데, 너무너무 셈이 많아요. 이 동생이. 그래서 이제 물건을 사면 항상 똑같은 거를 엄마가 사주셨어요. 아, 저하고 동생한테. 예. 근데 어느 날은 손거울을 사주셨는데 똑같은 걸 사줬어요. 근데 네. 애가 이 둘째가 저를 보더니 언니께 더 괜찮은 것 같아. 내 거랑 바꾸자. 그래서 네. 이제 바꿔줬어요. 네. 근데 또 한 30분 정도 지나더니 아니야 원래 내게 더 좋은 것 같아. 다시 바꾸자. 그래서 바꿔줬어요. 네. 그렇게 한 3번인가 4번을 바꿔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야 이제 만족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계속 어떤 물건이나 옷을 네네. 사거나 이럴 때마다 이제 계속 되니까 이제 언젠가는 하루 제가 이제 이렇게 엄마가 나눠주시는데 선택을 하라고 했어요. 네네. 동생한테 네가 먼저 좋은 걸 아, 골라라. 예. 어떻게 될게요? 너무 언니가 먼저 골라 이러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골랐어요. 선택을 했는데 1시간 후에 와서 그래도 언니가 가진 게 좋다고 저하고 있다고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셈이 많고 질투가 많아서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이 동생하고 네. 많이 싸워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저도 어린아이인데 그렇죠. 계속 바꿔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나중에 꼭 싸우고 그럼 이제 엄마한테 혼나고 한 번은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동생하고 저를 엄마가 이렇게 끈으로 등 대고 묶기도 했어요. 너무 싸우니까. 그 의도는 뭐예요? 네. 아니 한번 묶인 채로 그래 한번 있어보라고. 있어봐라 싸워봐라. 좀 가격하시죠? 네. 네. 그렇기도 했는데 지금은 사실 가장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네, 그게 생각이 나네 갑자기. 네. 아니 끈으로 그게 묶어놨던 게. 묶인 채로 얼마나 계셨어요? 한 30분 있었나? 너무 좀. 예, 예. 생생해요, 기억이. 근데 등을 대고 묶어 등을 놓으신 거죠. 대고, 그럼 이제 예. 얼굴은 안 보이는 그렇죠. 상태로. 이렇게 하는 거 이상하니까. 등을 대고 이렇게 묶어 놓으셨었어요. 순간 저는 네. 좋은 아이디어인데 나도 써먹어볼까 했지만 참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네. 말씀 들으니까 저도 제가 네. 언니고 이제 네. 동생인데 저는 네. 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서 맞아요. 네.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네. 그래도 이제 지금 저희 애들도 이제 남매니까 보면 그렇게 눈앞게 항상 궁금해하더라고요. 그쵸. 예, 그쵸. 예. 그래서 저는 아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언니 네. 먼저 골라. 내가 그거 가질게. 그건 좀 똑똑한 해결 방법이네요. 네. 그래도 지금 네. 가장 친한 네, 친구라고 네, 하시니 네. 어린 여러분들 네. 아마 지금도 동생이나 혹은 누나 언니랑 이렇게 너무 싸워서 속상해 이런 친구들 있겠지만 아마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가장 친한 친구로 남을 거다 이런 얘기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재밌는 얘기 잘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연주 한 곡 듣겠습니다. 장성초등학교 최규빈 기자입니다. 비행기.
네, 되게 씩씩한 연주였어요. 네. 이 친구가 부는 모습이 막 상상이 되네요. 그렇죠. 네. 저도 리코더 연주 들으니까 네. 학교에서 막 네. 연습하라고 그 맞아요. 막 시험 네. 봐가지고 그랬을 네. 때 네. 제가 손이 작아가지고 네. 새끼손가락으로 맞아요. 마지막 구멍을 잘 못 못 막았어요. 막아. 네. 또 마지막 구멍 2개였던 거. 맞아요. 예, 맞아요. 반음 때문에 그랬던 거 생각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어라친들 훌륭한 연주 보내주는 거 보니 아마 연습도 많이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연주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배우기 좋아하는 어라친들이 기다리는 순서입니다. 새로운 걸 알아가는 거는 즐거운 일이에요. 오늘도 그 즐거움을 한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것의 이야기 세모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세모의 주인공은 바이러스입니다. 세상 모든 것의 이야기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미생물입니다. 미생물 중에서도 가장 작고 전자 현미경을 통해서만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가 없고 DNA나 RNA 분자로 단백질에 쌓여 있습니다. 스스로 생존하지 못하며 살아있는 세포에 침입하여 번식합니다. 바이러스의 종류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5천여 종입니다. 대부분 사람과 동물에게 해로운 것으로 천연두, 감기, 홍역, 조류독감 등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바이러스가 일으킨 질병 때문에 아주 오랜 옛날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생 주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20세기에는 20년에서 30년 주기로 나타나던 바이러스 질병이 21세기에는 3, 4년 주기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가 21세기에 발생한 바이러스들인데 이들 바이러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에게 같이 전염되는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는 점입니다. 동물에게 기생하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온 것이죠. 최근 인수 공통 감염병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야생동물들의 서식지를 들쑤셔대기 때문입니다. 자연을 침범하여 밀림이나 아마존 깊숙한 곳까지 길을 내고 목재를 실어오는 도중에 야생동물 몸에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오는 것이죠. 박쥐는 사스,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옮긴 감염원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박쥐가 감염원이 된 것은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박쥐는 주로 열대에 서식하는데 기후변화 때문에 계속 온대 지방으로 슬금슬금 옮겨오고 있습니다. 이 박쥐를 사람들이 잡아먹거나 괴롭히면서 박쥐에 기생하던 바이러스가 다른 동물이나 사람에게로 퍼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인류의 생존은 자연의 생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구의 건강,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의 건강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네, 오늘은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분위기가 좀 무거워지네요. 네, 요즘 그러네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네. 너무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20세기에는 20년, 30년 주기로 바이러스 질병이 나타났는데 21세기에는 3, 4년 주기로 발생하고 있다. 이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도 똑같이 그 부분이. 그죠? 예, 주기가 3, 4년까지 예. 줄어들었다는 네. 거는 정확히 몰랐는데 네. 좀 놀랍네요, 진짜. 네. 그래서 그만큼 네. 예, 환경이 많이 변화했다는 뜻이라고 느껴져서 네.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사연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금빛초등학교 최수아 기자의 사연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생긴 일. 오늘은 할아버지 생신이셔서 할아버지 댁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던 길에 문제가 생겨서 평소보다 집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타고 있는 차는 저보다도
나이가 더 많습니다. 18년이나 되었어요. 너무 오래 탄 것 같아서 새로운 차를 사려고 생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저희 가족과 정이 많고 아직 멀쩡해서 바꾸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일 전에 엄마가 저희 차에게 18년 동안 사고 없이 안전하게 태워줘서 고맙다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일 전에 마지막으로 타고 처음으로 할머니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가 고장이 나서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멈춰 섰습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한가운데요. 차가 움직이질 않아서 교통정리 아저씨들이 와서 벽 쪽으로 차 빼는 걸 도와주셨고 15분쯤 뒤에 견인차가 와서 그 차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내일 수리를 하러 카센터에 가야 되는데 고장난 부분의 수리 비용이 많이 들어서 새 차를 살지 수리를 해서 더 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타던 차를 떠나보내야 해서 집에 오자마자 엄청 울었습니다. 엄마가 차가 우리한테 이제 그만 타고 미련 갖지 말고 새 차 사라고 고장이 난 것 같아 라고 하셨습니다. 얼마 전 엄마가 고맙다고 한 말을 차가 답장해 준 것 같아서 엄마께서 계속 슬퍼하셨습니다. 저도 태어날 때부터 타던 차라 쉽게 버릴 수가 없네요. 가슴이 뭉클해지는 사연이었어요. 차는 사람이 아니고 물건인데 네. 가끔 꼭 사람처럼 그럼요. 느껴질 때가 있죠. 네. 선생님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세요? 완전 있죠. 저도 딱 12년 정도 네. 차를 이제 타다가 네. 차를 바꾸게 됐는데 저희 가족은 차를 사게 되면 이름을 붙여줘요. 어머, 차에. 예, 차에 이름을 붙이는데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고 이제 차를 바꾼 차였는데 차 모습이 딱 보이는데 앞에 이제 헤드라이트 그 모습이 너무 순진해 보인다는 거예요. 애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순진한 땡땡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네네. 예, 그래서 순진한 개하고 12년을 이제 탔는데 네. 고장이 난 거보다 이제 차가 오래되면 매연이 심하게 맞아요.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환경오염에 되게 심각한 영향을 네네. 미친다고 해서 검사를 받고 네. 차를 이제 폐차를 시키고 네. 이제 이번에 새로운 이제 차를 한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걔는 좀 이제 첫 번째보다 좀 씩씩해 보이는 차거든요. 그래가지고 걔 이름은 위대한 스타렉스예요. 그래서 우리 위대한 스타렉스 잘 있나?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네. 네,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친구 마음이 너무 이해가 잘 돼요. 네. 네. 맞아요. 진짜 시간을 오래 보내서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그 차를 타고도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차를 주로 그쵸. 타니까 그쵸. 좋은 추억이 기억이. 담기죠. 네. 그래서 저희도 작년 이맘때쯤에 오랫동안 타던 차를 폐차를 했는데 되게 오래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 사연 중에 미련 갖지 말고 새 차 사라고 고장이 난 것 같다. 이 대목이 너무 네.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새 차를 사게 되더라도 예전 차를 탔던 좋은 추억 네. 그리고 그 시간들을 오래오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새 차도 헌 차도 네. 다 고마워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새 차와 만나게 돼서 좋은 추억이 생기시면 그때 또 어린이 라디오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이은영 선생님의 차례인데요.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어린이 책 만들어 오셨는데 오늘 그중 특별한 한 권을 가지고 나오셨다고 했어요. 어떤 책 준비하셨나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케이크라는 네네. 책인데요.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 책은 이제 오빠와 네. 음식을 잘 먹지 않는 동생 안나의 이야기를 담은 건데요. 네. 네. 읽어드리면 되나요? 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케이크. 안나는 아주 귀엽고 예쁜 아이예요. 잘 놀고 잘 자고 말도 곧잘 하지요. 오빠 조가 함께 놀아주면 까르르 신나게 웃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안나는 음식을 잘 먹지 않아요. 먹더라도 아주 조금, 거의 눈곱만큼 먹어요. 엄마 아빠는 먹기 싫어하는 안나를 위해 온갖 종류의 음식을 만들어요. 요거트도 만들고 과일로 잼도 만들지요. 수프를 만들고 샐러드에 넣을 당근도 사고 바나나도 엄청 많이 샀답니다. 하지만 안나는 혀끝으로 살짝 맛을 보고 곧 입을 다물어 버려요. 식사 시간이 올 때마다 그러곤 끝이었어요. 입을 다물면 더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았답니다. 안나의 생일을 위해 만든 케이크조차 먹으려 하지 않았어요. 조는 자신이 나설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엄마, 아빠, 제가 안나를 위해 음식을 만들게요.
뭘 만들려고? 우리가 웬만한 음식은 다 만들어봤어.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절 믿어보세요. 조가 앞치마를 목에 두르고 멋진 영웅처럼 말했어요. 조는 씩씩하게 마을로 걸어나갔어요. 이웃들에게 도움을 청할 생각이었거든요. 조는 5번지에 사는 아미나타 아주머니를 찾아갔어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 재료를 찾고 있어요. 그럼 우리 할머니 마을에서 만든 밀가루를 줄게. 밀밭을 비추는 태양빛과 바람이 느껴질 거야. 할머니 마을에서는 밀이 빨리 자라라고 비료를 뿌린 적이 없어. 밀들은 천천히 자신의 리듬에 맞춰 자라고 있단다. 고맙습니다, 아미나타 아주머니. 조는 맞은편에 있는 드니 아저씨 집에 초인종을 눌렀어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케이크를 만들 재료를 찾고 있어요. 그럼 이게 필요하겠는걸. 이건 자연에서 뛰놀며 깨끗한 풀을 뜯어먹고 자란 젖소에게서 짠 우유로 만든 버터야. 젖소들은 아주 추울 때만 집으로 들어가지. 내가 추울 때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야. 고맙습니다, 드니 아저씨. 조는 11번지에 사는 친절한 하리마 아주머니를 찾아갔어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케이크를 만들 재료를 찾고 있어요. 그럼 이 꿀을 넣어보렴. 꿀벌들이 아주 열심히 일해서 얻은 거야. 꿀벌들은 사람이 없는 조용한 숲을 찾아 긴 여행을 한단다. 그리고 그곳에 핀 야생화의 꽃술에서 달콤한 꿀을 얻어오지. 이 꿀에는 나쁜 것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 고맙습니다, 하리마 아주머니. 오빠 조는 이런 방법으로 밀가루, 버터, 꿀, 아몬드, 달걀, 효모까지 케이크를 만든 재료를 구해요. 예.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오븐에 밀가루 반죽을 하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어요. 네. 안나는 이 케이크를 맛있게 먹었을까요? 궁금하네요. 네. 안나는 너무 맛있게 이 케이크를 먹고요. 오빠가 만들어준 케이크를 먹고, 네. 안나의 눈에 이제 밀밭에서 부는 바람 소리, 꿀벌들의 윙윙거리는 소리, 닭들의 곡기호 소리, 신선한 버터 냄새, 효모의 냄새 이런 것들을 이제 케이크를 먹으면서 느끼게 된다는 내용이고요. 네. 오빠 조가 너무너무 큰 케이크를 만들어서 네. 이 책의 마지막에는 네. 모든 동네 사람들이 이 재료를 나눠줬던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케이크를 나눠 먹는다는 내용의 책입니다. 네. 이 이야기를 네. 우리 어린이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으셨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오빠가 사랑하는 동생 안나를 위해서 뭔가를 자기 손으로 직접 구하고 만들어주는 그 마음도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케이크를 만들 때 이 조가 사용하는 내용이 그 재료들이 친환경 재료들이잖아요. 네, 비료를 뿌려서 얻은 것들이 아닌 자연에서 정말 얻어진 그런 재료로 케이크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건강하고 맛있는 케이크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 이 책에 나오는 재료들에 대한 정보들도 좀 우리 어린이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오빠 조가 만든 케이크를 함께 나눠 먹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런 나눔이 어떤 기쁨을 주는지 이런 것도 좀 어린이들이 느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에는 우리가 뭐 마트나 이런 데서 음식을 이제 그냥 사 먹으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식탁에 왔는지 그쵸. 사실 모르게 될 때가 많은데 선생님 저도 들으면서 뭐 밀밭, 꿀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그렇지 아주 조금 들어가는 재료도 사실은 원래 다 여행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그런 걸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음식을 먹어보면 좋겠다. 이건 어디서 왔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노래 한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끄리들이 노래합니다. 나무 그늘. 고마워 나무 그늘
너무 재밌죠. 네. 네. 아, 어린이들 목소리 들으면 언제나 힘나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이렇게 예쁜 시끄리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건 시끌이 아니죠. 어떻게 시끄리라고 붙였을까요? 저는 노래 중간에 이렇게 다 같이 합창처럼 이렇게 시작하는 그 대목에 항상 좀 울컥하더라고요. 그죠? 네. 아, 이렇게 좋은 곡을. 좋네요. 그죠? 네. 이렇게 좋은 곡을 들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라친의 고민 상담 시간이에요. 네, 선생님도 답변해 주셔야 돼요. 아마 선생님이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눈 걸로 봐서는 좋은 답변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고민인데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생아, 제발. 저에겐 8살 동생이 있는데요. 동생이 태권도 발차기를 계속 저에게 합니다. 어떨 땐 또 다른 장난을 쳐서 엄마한테 동생이 꾸중을 들었는데도 계속 장난을 쳐요. 어떡하죠? 네. 동생이 계속 장난을 쳐서 속상하다는 사연이에요. 태권도 발차기라니 이거 좀 심한 것 같은데 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방법이 있을까? 도망다니죠. 이건 도망밖에 방법이 없다. 같이 때릴 수는 없고 동생을. 아니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엄마나 아빠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아유. 형이 좋아서 그러는 걸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럴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도망 다녔어요. 아, 선생님의 경험은? 네. 저는 일단은 애가 장난을 치거나 발차기를 하려거나 이런 순간을 피했어요. 네. 그거를 딱 캐치를 해가지고, 네. 이건 좀. 네. 싸움이 되지 않게? 네, 싸움이 되지 않게. 별로 좋은 답은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솔직한 답이에요. 저는 혼자 생각에 아마 동생이 이제 막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나 보다. 그럼 이제 어딘가에 이제 써먹어 봐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 이제 어린이 친구들 노는 걸 보면 몸으로 부딪히면서 노는 경우가 많다 보니 놀이하고 싸움이 분간이 안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은 장난이라고 생각을 해도 고민 보내준 친구가 기분이 나쁘고 아프다면 동생한테 하지 마 하고 조금은 화난 얼굴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동생이 어려서 아직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아프게 하는 건 몇 살이라도 해선 안 되는 행동이니까요. 한번 얘기해 보시고 또 고민이 잘 해결된다면 또 다른 방법이 찾아지신다면 어린이 라디오로 사연 보내주세요. 이번에는 시 한 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백초등학교 박은지 기자의 동시입니다. 피 박은지 바느질을 하였다. 공구르기, 홈질, 되박음질 등 다. 너무 어려웠다.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을 찰나 피 추신 그래도 별로 안 났음. 네, 바느질 하다가 바늘에 살짝 찔렸나 봐요. 깜짝 놀랐겠어요. 선생님은 이 시 재미있게 들으셨어요? 네. 피라고 표현한 게 굉장히 재밌네요. 네, 저희가 피라고 읽었는데 친구가 시 보내줄 때는 피음만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 아마 피까지 쓸 만큼 피는 안 났나 보다. 피읍 쓸 정도의 피가 났나 보다 이런 생각했고요. 저도 읽으면서 처음 그 가정 시간인가요? 그쵸. 바느질 배웠던 그때 떠오르면서 진짜 공그르기 홈질은 그래도 좀 쉬운데 공그르기 어렵고 대박음질 이런 거 다 어려웠던 생각이 났고요. 또 삐뚤빼뚤 바느질 하던 게 떠올라서 웃었습니다. 그래도 피가 많이 안 나서 다행이고요. 일상 속에서 경험한 소소한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PC로 표현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은영 선생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서는 마치게 됐는데요. 오늘도 즐거웠어요. 선생님 오늘 어떠셨어요? 맨날 듣기만 하다가 초대가 돼서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 방송을 들을 어린이들 얼굴을 생각하니까 좀 기분이 좋고 말을 잘했나 좀 걱정도 되고 그렇기는 한데요. 아이들 사연은 언제든 언제 읽어도 좀 너무 가슴 찡하고 또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생각, 감정들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또 한 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어라친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다 하셨지만. 네, 포함됐네. 그래도 한마디 마지막으로 하신다면? 처음에 라디오 방송 시작되고 네. 이제 들었을 때 무공의 청정 방송이라는 카피를 얘기하셔서 되게 제가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들려주는 음악이나 이제 보내주는 사연이 정말 무공해하고 청정해서 막 이렇게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쭉 이어져서 더 잘 되길 네,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공의 청정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린이 책 편집자 이은영 선생님이셨습니다. 곰이랑 문이랑 무냐무냐 영어 넌센스 퀴즈. 분홍집을 영어로 하면 핑크하우스, 파란 집은 블루하우스, 하얀 집은 화이트하우스. 그럼 투명한 집은 뭐게? 글쎄, 크리스탈 하우스? 아니. 정답은 비닐하우스. 비닐 하우스? 아, 재밌다. 그런데 곰이야, 미국 대통령이 사는 집도 화이트 하우스야. 하얀 집이지. 우리말로는 백악관이라고 해. 나도 알아. 화이트하우스.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는 곳은? 청와대. 맞아, 청와대. 그런데 청와대가 무슨 뜻인지 알아?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는 집이지. 청와대는 청와, 그러니까 파란 기와집이라는 뜻이야. 청와대에 가면 기와가 파랗거든. 우와, 우리 문이 똑똑해요. 무냐, 집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목수도 못 고치는 집이 뭐게? 응? 아무리 솜씨 좋은 목수가 와도 그 집은 못 고쳐. 모르겠어. 어떤 집이지? 고집이야, 고집. 빨리 꽃이 피었으면 좋겠어. 이제 싹이 났는데 벌써 꽃 피기를 바라는 거야? 아휴,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네. 오? 숭늉이 나오는 우물이 있어? 곰이야, 우물은 물을 깃는 곳이잖아. 숭늉을 먹으려면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밥을 해야 생기는데 우물에서 숭늉을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성격이 급한 거야. 그래서 다짜고짜 결과를 얻고 싶어하는 경우를 보고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고 하는 거야. 알았어, 문이야. 숭늉 안 마실게. 꽃은 나중에 보면 되지 뭐. 아, 오늘도 낄낄 웃게 되는 고미문이었어요. 이렇게 오늘 어린이 라디오 방송도 끝이 났네요. 지금 우리 어린이 라디오를 듣고 있는 어린이들은 어떤 표정일까요? 아, 재밌었어 하고 웃고 있을까요? 벌써 끝났어 하면서 아쉬운 표정일까요? 궁금하네요. 방송 들은 소감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어린이 라디오는 언제나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좋은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반갑게 만나요. 어린이 여러분 모두 안녕.